네, 안녕하세요. 로봇공학 맥락에서의 선형대수 스터디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전에 디스코드에 공지했던 대로 직문수 렉처 3에 대해서 감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 시작하면서 일단 돌아가면서 한 분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저번에는 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지금 제 줌에 보이는 순서 중에서 바로 저 다음에 보이시는 부창규 선생님 혹시 이번 주 직문수 노트를 보고 감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 첫 페이지 내용은 한경원하고 여권의 경우에는 지난주랑 지지난주 했던 것들, 그게 좀 겹치는 내용인 것 같고, 네, 그,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어, 그 네 번째 페이지에서 함수란 무엇이다.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페이지 보면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함수라는 게 어떤, 물론 이제 정의상으로는 정의역에 있는 것들을 이제 공역에 있는 것 중에 어떤 함수에 해당하는 치역으로 이제 매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념에서 보면은 그 이게 국집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순서상이라는 게 언뜻 생각하면 그냥 집합이라 할 때 뭐 예를 들어 집합의 원소가 A랑 B가 있을 때 그 A랑 B가 어떤 함수적 관계가 없는 걸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꼭 그게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함수적, 물론 함수적 관계는 뭐, 함수를 만들면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어떤 함수든,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표현할 함수 의 결과값과 그 함수의 인풋으로 투입되는 이제 원소를 이제 곱집합의 이제 콤마로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어 우리가 평소에 뭐 수학이든 응용을 하든 기본적으로 이제 집합 위에 있는 원소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함수로 보내고 함수에서 나온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관계를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 함수의 결과값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뭔가를 분석하는 경향이 강한데 근데 집합을 대상으로 뭔가 응용적인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순수 수학적으로도 어, 우리가 좀 더 유심히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계속 더 말씀하셔도.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그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말해도 되나요? 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네. 저는 지난주 일단 참여를 못했었는데, 그, 레코드는 따라갔었는데, 보면은, 그, 결국 군의 대칭군이 있고, 발로아가 그래서
오차 근해 방정식이 안 나오는 거를 이거를 통해서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연관성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군 구조가 안 이루어지면은 왜 근해 공식이 안 나오는 거지라는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이라는 게 지금까지 배운 거나 제 상식으로서는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뭐 S3가 그 3차 뭐 해 3차 대칭군이 뭐 군고조가 성립되는지 연습 문제로 보여서 뭐 성립되는 거는 봤는데 뭐 합성하면은 여건 나오고 다 닫혀 있고 해서 되는 건 봤는데 만약에 뭐 5차에서 120개를 해봐서 이게 깨지면은 그게 근해 공식이 안 나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체가 확장돼서 뭐 덧셈이 깨져서 뭐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더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관련해서 뭔가 아시는 음. 것은, 혹시, 부창규 선생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 코멘트가 없으신가요? 아, 저도 함수를 집합의 관점에서 본다는 게 되게 저의 입장에선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함수는 함수고 함수는 뭔가 그냥 집합으로 가는 화살표 정도의 그냥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 화살표 자체도 뭔가 이런 순서상 같은 하나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되게 새롭게 와닿다라는 게 비슷했던 경험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집합으로 본다라는 거는 이제 ZFC 공리계를 처음 보면, 조금 찾아보면서, 아, 함수도 그러면 집합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앞에서 미리 뭐라고, 약간 스포를 당해버렸는데, 그래도 여기서 다시 보고, 처음에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또 계속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함수 자체를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 뭐 이런 게 있고, 어쨌든 어떤 순수성이 있고, 부분집합으로 정의한다는, 그러니까 그냥 집합이 아니고, 얘를 부분집합으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도 좀, 네, 신기했던 것, 약간 새로웠던 것 같고요. 그, 그러면 이제 김홍철 선생님이 여기서 그러니까 오차 방정식, 제가 그 부분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여기구나. 기억이 안 나서, 네, 오차 이상 다항식의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었는데, 저도 사실 대칭군이라던가 단순군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뭐 군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그러니까 직문수 노트에서는 처음 봤으니까 이미 리군 이런 걸 알고 있어도 이런 대칭군이 뭐냐, 단순군이 뭐냐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어서 좀 이해가 잘 안 갔던 것 같고요. 근데 5차 이상의 다항식의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그리고 군으로서는 구조를 갖지 못한다라고 저 혹시 김홍철 선생님 군으로서 구조를 갖지 못한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죠? 제가 이해를 잘못 들었던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저는 직문수, 물론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그 5차 이상부터는 이 근의 구조가 깨진다고 예, 말씀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단순하게 이 6개 가지고
연습 문제에서 그냥 이 F1, F2, F3, F4, F5 가지고 합성했을 때는 유지가 되고 이게 만약에 실제 오차 이상이 되면은 군의 구조가 깨진다고 저는 그 알고 있거든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네. 아, 네, 네. 네, 제가 사실 이 문장을 보고는 그냥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서 그런가, 대친군이 단순군인 여하와 동치다라고 하니까, 근의 공식이 존재하는 여하라고 해서, N은 5부터 단순군이 아니며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 단순군은 아니고 다른 군일 수도 있겠구나. 약간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갔거든요. 음, 그게 아니고 아예 군 구조를 이룰 수 없는, 그룹이 깨지는 그런 걸까요? 그 부분은 저도 지식이 부족해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점에 챗GPT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오차 방식 이상의 근의 공식. 는 없는 라벨과 갈로의 정리인데, 오차 방식 이상이면 문 구조가 깨지니? 라, 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가요? 음, 갈로아 이론에서는 다항식의 해를 대칭시키는 변환, 아까 대칭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이게 비가 군, 해군이 되어 군은 있으나 군의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이게 실제로 맞는 설명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거는 몇 차 강의쯤에 나오나요? 지금 직문수 강의를 좀 더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주인가 그냥 수업하실 때 얘기하셨었는데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주시고 그냥 뭐 그냥 거의 써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설명 주셨는데 제가 약간 오독한 것 같긴 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네,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김홍철 선생님은 그러면은 일단 렉처 2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렉처 3 감상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3차 대칭구는 6개여가지고 연습 문제가 있어서 그냥 렉처 노트에 있는 걸 한번 풀어봤는데 초기 항등원이랑 F4까지는 뭔가 여건이 다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F3까지 자기 자신이 나와서 신기하다 했는데 또 F4, F5는 그냥 여건이 F4는 F5로 나오고 F5는 F4로 나와가지고 그게 뭔가 그냥 규칙이 성립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일단 5차 방정식을 보기 전에, 먼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부터, 일단, 근의 공식을
유도해보고, 거기서 일단 3차 방정식은 그래도 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냥 S3가 왜, 그러니까 3차 대칭군이 왜 그, 뭐냐, 그 구조로 인해서 그게 근해 공식과 구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연관 지을 수 있고, 4차 방정식도 결국 노멀 서브 그룹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게 나눠지는 방식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S4에서 노멀 서브 그룹으로 이렇게 부분 집합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방식 한 최소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네.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유도하고 나면 2차 방정식이 좀 다시 새롭게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전 4차 방정식까지는 예전에 하려다가 좀, 하나 방법은 해놓고,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안 해봤는데, 4차 방정식을 해놓고 나면 또 3차 방정식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3차, 2차 방정식이. 네, 5차를 시도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도 노멀 서브 그룹을 봐야 되는 것일 텐데, 네. 일단, 힌트는 3차, 4차에 다 좀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부터 한번 유도해봐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그, 근해 부식 유도는 그럼 나중에 한번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지식으로 할 수 저, 있는데, 네, 일단, 어, 저희가, 네.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쓰려고 하면 한 20분 좀 넘어가거든요. 음, 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더 하실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실까요? 지금 그 대칭군이라는 게 앞쪽에서 나왔던 게 사실 여기서 대칭군이라는 게 한번 설명이 되는데, 음, 이게 사실 왜 여기서 대칭군이라고 하는 건지 잘, 그러니까 이름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언급이 쭉 없다가 여기서 끝에 잠시 대칭군이 단순군인 여하와 동치이다라는 아벨과 갈로아의 정리가 나오고 이제 함수에 대해서 2, 3차 대칭군을 정의하는 것들이 나오고 S2가 군이 됨을 확인해 볼 것,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이 예시를 다 봐도 그래서 SF가 함수를 여기 앞에서 SF라고 정의를 했는데 네, SF라고 정의를 했는데 뒤에서 S1이나 S2를 어떠한 대칭군이라고 부르잖아요. 음, 근데 이게 모든 함수가 대칭군인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대칭군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러니까 그 함수로 예시로 들면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 집합을 둘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정의역과 공역 집합을 똑같은 걸로 일단 줄게요. 그러니까 뭐 x에서 x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그런 함수들의 어, 그, 음, 그런 함수들의 모임을 다 모아줬을 때 1대1 대응 함수들만 모아줄게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함수들의 모임을 모아줬을 때 그게 어, 그게 대칭군이 돼요. 그러니까 x의 그 정역과 공역을 유한집합으로 줄게요. 그러면 정확히 딱 1대1 대응 함수들의 모임이 정확히 대칭군이에요. 아, 그러면 1대1 대응, 이렇게 예시가 나온 것처럼 1대1 대응 함수들만 대칭, 1대1 대응 함수들 이퀄 대칭군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군요. 함수들의 모임이요. 함수들의 아, 모임. 함수들의 모임이요. 네. 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거 저는, 자체가, 그거 자체가, 어, 함수들의 모임도 집합이죠. 네. 근데 n 팩토리얼만큼 있겠죠. 만약에 그 정의역의 개수, 그 집합의 개수가 n개면 그 n개에서 n개로 가는 1대1 대응들의 모임은 n 팩토리얼만큼 있겠죠. 그런 집합이 합성이라는 연산을 줬을 때 딱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으로써 대칭군이고요. 군이라는 것은 원소가 있고 연산이 있는 건데, 여기서 원소는 함수 자체가, 개별 함수 자체가 원소가 되고, 그리고 연산은 합성 함수를 연산으로 주면,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함수도 집합이고, 대응 함수들의 집합이고, 어떤 대응하지 않던 어떤 함수들의 집합도 역시 집합이고, 약간 함수가 집합인 거는 오히려 뭔가 일차적인 거라서 괜찮은데, 이제 함수들의 집합도 집합이구나라는 게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약간 더 헷갈리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코멘트, 네. 노창규 선생님.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칭군이 이제 순열이라는 어떤 결과적인 규칙성을 구성하는 함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등함수랑 뭐 네. F1, F2, F3 이게 전부 합쳐지면 순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함수들을,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원소가 두 개면은 맨 처음 나왔던 예시처럼 그 항등함수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개념을 항등함수랑 F1이라는 함수라는 두 가지 그 연산을 만들어내는 규칙으로 나눠볼 일종의, 그러니까 CS로 따지면 일종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처럼 이제 부분 최적 방식을 더하면은 전체 최적이 되는 것처럼, 물론 최적은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하여튼 부분을 더해서 순열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원소로 취급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더할 수도 있고, 또 역원 항동원도 파생이 되니까 군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대칭군은 제 생각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순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원소들이 서로를 가리킬 텐데, 그게 이제 쌍방향적으로 가리키니까 그거 보고 대칭이라고 하지 않나. 근데 이거는 제가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 중간에, 그러니까 일단 함수 자체를 집합의 원소로 보고 그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의 규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여기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 네네, 여기.
이런 곡집합 순서상, 그러니까 순열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함수 원소 하나가 순열이고, 그 함수가 여러 개 모인 게 어떤 집합이고, 네, 연산은 이제 둘이 같이 합성하는 그런 거고, 라고, 뭐,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뭔가, 그리고 제 생각에도 부창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 저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어, 일단 저도 보면서 사실 먼저 그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도 집합이다. 그리고 함수도 이제 함수 자체를 이제 원소로 보고, 이제 합성 함수를 그 그룹 연산처럼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군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이제 그 자기 자신으로 1대1 대응시키는 어 그런 함수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대칭군이다라는 것까지는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얘가 나온 좀 동기가 혹시 뭘까요? 어, 저희가 이 그러니까 대칭군을 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저도 사실 그 궁금한 게, 그러니까 함수의 모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 연산이 같이 들어가는 게 조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아놨느냐라는 거는, 음,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근해 공식 그 풀려고 구조가 나온 거고 나중에 추후에 그냥 그런 군이라는 언어로 정립이 된 거고, 근데 그 군의 활용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합동 변환 있잖아요. 합동 변환.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공간으로 갈 때 평행 이동할 수 있고 평행 변환이 있고 대칭 변환이 있고 회전 변환이 있고 네, 물론 평행 변환까지 하려면 4 곱하기 4 행렬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평행 이동까지도 해주려면. 근데 그 닮은 변환도 있죠. 근데 그런 그 변환 있죠. 변환은 함수죠. 어쨌든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회전 변환은 그 평면 위에 있는 점에서 평면 위에 있는 점으로 옮겨주는 음, 함수죠. 네. 네. 그러니까 변환들의 모임이 군을 이루어요. 네. 그거를 오토몰피즘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음, 공간에서 공간으로 무언가를 어떤 맥락 하에서 어떤 보존해주는 그 함수들의 모임을 오토몰피즘이라고 하고, 네. 결국 그 공간의 특성을 얘기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 공간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의 모임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불변량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합동 변환에서는 불변량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삼각형으로 평행 이동하든 대칭 이동하든 넓이는 안 변하잖아요. 언제나. 네. 그 전과 후가 넓이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넓이도 불변량이고 불변량은 되게 많을 거예요. 값으로 보려고 하면. 네. 근데 닮은 변화는 넓이는 불변량은 아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삼각형에 어떤 꼭지점이 있으면 거기서의 그 각도는 언제나 보존이 돼요. 네, 로컬리. 네, 그런 불변량들이 있는 거죠. 네. 음, 그래서, 네. 그럼 근데 약간, 네. 먼저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 전병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근데 대칭군은 제가 살짝 지금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근데 이제 대칭군이 좋은 게 이제 순열이라는 전체 공간을 만들어주는 연산의 을 어떤 연산규칙 2?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 뭐 항등함수 하나랑 F 하나를 더하면 순열을 만드는 함수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근데 순열은 중복이 안 되고, 안 되면서 이제 전체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근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근데 사실 순열로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게 유의미하게 어떤 응용 분야에서, 어, 매치가 될 만한 게 있는지는 잘, 네, 저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 순열 근데 구조를 바꾸는 순열이 게 뭐죠? 뭔지. 원소 어떤, 그러니까 원소들을 잡고, 이제 그거를 관계성을 가지게 퍼뜨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 순열이 혹시 그 부창기 선생님 말씀하신 순열이 함수값의 존재성 이 부분에서 순서쌍이 SF에 들어간다. 이 순서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 MP 저기 R 이거 아닌가요? 그거는, 네, 이해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3P3이라고 할게요. 그건 3팩토리얼이잖아요. 보통 그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 3P3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 3P3은 3팩토리얼인데 그거는 약간 개수를 얘기할 때 썼던 것 같고 만약에 그 함수 자체를 만약에 1대1 대응이잖아요. 그 함수 저희가 원하는 함수는 그 함수 하나를 골라왔을 때 그게 1대1 대응인데 그게 이 원소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면, 어, 퍼뮤테이션이라고 했나? 그랬을 거예요. 퍼뮤테이션. 근데 그 퍼뮤테이션이, 그, 고등학교 맥락에서는 어차피 경우의 수, 개수를 관심 있어서 그냥 그렇게 부른 건데, 제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퍼뮤테이션이 맞는데, 그거를 순열이라고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함수의 원소 자체를 순열이라고 하신 건가? 이렇게 제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함수 그러니까 그 여기 대칭군에서 나오는 그 아이덴티티 펑션이랑 네네네. 펑션 1을 더한 게 이제 순열이라는 함수가 아닌가요? 이거 순열 여기서 나오는 거 3팩토리얼이면 이제 6가지. 네. 근데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원소가 6가지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함수가, 여기선 같은 맥락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S3라는 대칭군 있잖아요. 3차 대칭군. 그것의 원소의 개수는 3팩토리얼이잖아요. 3P3은 딱 그 얘기거든요. 3P3은 그 S3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1, 2, 3, 1, 3, 2, 뭐 2, 1, 3, 2, 3, 1, 3, 1, 2, 3, 2, 1 해서 그게 6가지다. 그런 소리잖아요. 그 일렬로 안 치는 경우의 수, 일렬로 안 치는 경우의 수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는 그 I랑 F1이랑 F2랑 F3을 더하면 이제 그 대칭군에서 정의하는 순열이라는 순열이 함수인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순열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순열을 통해서 어떤 관계성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대칭군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면 그게 전체 공간이 되고 그 전체 공간에 놓여져 있는 게 음. 이제 이 I나 F1, F2, F3인데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대칭군이 말하는 게뭐 1을 1로 보내고, 뭐 2를 3으로 보내고, 요런 건데, 요 결과를 어떻게 응용 쪽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저는 생각이 지금 좀 예시가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응용을 하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수학적인 예시는 제일 간단한 예시는 그 유클리드 공간 R2라고 할게요. R2에서 그러니까 R2라는 유클리드 공간이 있어요. 뭐 유클리드 공간 위에는 수많은 점으로 볼 수도 있고 삼각형을 볼 수도 있고 R2 위에서 원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도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도형을
그 변환을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킬 건데 그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평행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원을 뭐 대칭 이동을 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변환 그런 변환들의 모임이 그 군이 되는 거예요. 대칭군. 네. 그게 일단 제일 간단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행렬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렬이 있으면 행렬들의 모임이 대칭군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때. 그 회전 행렬들의 모임 하면 대칭이거든요. 코마 신신코들의 모임. 그 세타를, 그 자유도를 줬을 때, 코마 신신코들의 모임은, 그러니까 군이 되죠, 일단은. 네, 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병준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 대칭군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집합의 원소들을 제가 뭔가 느껴지기에는 좀, 어, 이게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재배열하는 느낌? 좀 다시 한번 좀 네네. 대응시키는 느낌이 나네요. 그, 그런,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일단 그 점은 뭐 다른 점으로 1대1 대응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네,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거여서요. 그냥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 대칭군에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쉬운 예시로 방금 회전 변환 얘기해 주셨고 뭐 무슨 뭐 SE3라 트랜슬레이션 같은 애들도 이제 변환에 대응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불변량이란 게 존재를 한다고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칭군이라고 하는 이 대칭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어떤 불변량을 반드시 갖고 있게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 그렇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군으로 봐도 되고, 오토몰피즘으로 봐도 되는데, 이름을. 그 원소를 뽑아내면 그 원소가 그 작용을 해요. 그 물체에다가 작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세 칸 올려주는 그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게 물체에다가 작용을 하면 그 물체가 이동을 하겠죠. 네. 네. 그랬을 때 그 전과 후의 그 물체가 뭔가 안 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물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넓이면 넓이가 안 변한다. 그러면 넓이가 불변량이에요. 그 공간에서.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게 존재해요. 네. 음, 그게 뭔가 그 사실 좀 뭔가 약간 모호하게 와닿는 면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그 량이라는 게 넓이나 뭐 혹은 각도나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사실 그게 정의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그 뭔가 음. 정의하기 나름인 모호한 양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일단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각도는 모호하지 않은 게 네.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서 그 직선 두 개가 있으면 벡터 두 개 잡아가지고 그 각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보내기 전에. 네. 네. 근데 그게 음, 직선은 직선으로 옮겨져요. 선형 대수에서는 직선이 직선으로 이동돼요. 네. 그래서 선분은 선분으로 이동돼요. 그 선형 변환을 했을 때요. 그랬을 때 그 각도를 쟀다고 해볼게요. 벡터 두 개를 잡아가지고 그 제이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여기서 각도를 쟀다고 해볼게요. 30도라고. 그러면 그 이 두 벡터를 이 점이 있죠. 그 점을 보내면 그 점에서의 또 이렇게 벡터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두 개 선분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뭐 네. 그쪽 보냈을 때의 그 두 벡터의 그 각도를 사이각을 재면 네, 똑같이 나와요. 음, 왜냐하면 로컬리하게는 각도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건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비유클리드 공간인 사용 공간에서도 로컬리하게는 각도가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불변량이라는 거는 대칭군, 아, 그니까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 355도, 360도가 있을 때 마이너스 355도하고 5도, 플러스 5도 회전은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1대1 대응 함수인가? 라고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대칭군과 불변량은 그러면 네. 관계가, 그러니까 그 좀 약간 혼동이 있으신데 뭐냐면 그 대칭군에 있는 원소들 있죠. 그 네. 원소들은 어떤 불변량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불변량은 대칭군 뭐 이랑 네. 관계가 없고 그거는 단지 그 바꿔주는 함수들이에요.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다가 액팅을 해가지고 그 물체가 이동을 해요. 그랬을 때 불변량의 이야기는 그 물체 있죠. 그 공간 위에 살고 있는 물체. 그 물체에 대해서 뭐가 안 바뀌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대칭구는 단순히 그냥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중간 매개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5도랑 뭐 아까 말씀하신 게 10도랑 뭐 370도가 뭐 분명히 뭐 다른데 뭐 1대1 대응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불변량 그거 일단 그거는 아닌데 네, 일단은 제가 사실 지금 즉석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그 예시를 직접 보여드려서 공간이 뭐가 있고, 공간 위에 뭐가 있고, 그리고 그 오토몰피즘이거든요. 대칭군 오토몰피즘. 그 오토몰피즘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스테이트먼트를 쓸 수 있으면 딱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여기서 대칭군이 쓰인 그 좀 그래도 제일 좋은 처음에 그 이해는 그 다항식의 근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대칭군이라는 개념. 그리고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좀 보는 게 오히려 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덧붙이면 제 생각에는 대칭군이, 그러니까 대칭군의 원소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은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 아마 미분계 해석학 이런 것도 비슷할 텐데 수를 이제 원소로 가지는데 이거는 규칙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1이나 2를 가지는 게 아니라 이 2를 어디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2로도 보낼 수도 있고 뭐 상당함수는 1로 보낼 텐데 어쨌든 1을 저쪽으로 쏘아주겠다 할 때 그 쏘아주는 걸 어떻게 쏘아주는지 그 규칙을 이제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대칭군인 것 같습니다. 음, 그것도 그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원소를 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왜 규칙으로 말씀하셨냐면 함수가 규칙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원소가 여기서 함수인데, 네, 함수가 그 대응시키는 그런 규칙인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왜 같은지를 구조적으로 결국 같다는 거거든요. 그 연산 하나가 있을 때, 더하기 연산이 있을 때와 그 합성 연산이 있을 때 그게 완전히 같다는 것을 엑셀사이즈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3 있죠. S3는 분명히 함수들의 합성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뭐랑 같냐면 Z2 곱하기 Z3의 구조랑 같아요. 더하기 구조를 주면 돼요. 그리고 Z2 곱하기 Z3라는 그 집합 있죠. Z2는 0과 1을 원소로 가지고 Z3는 0, 1, 2를 원소로 가져요. 그거를 곱하기로 모았다는 것은 그 0, 0, 0, 1, 뭐 0,2 이런 식으로 쭉 모아뒀다는 거예요. 1,0, 1,2, 1, 1, 1,2. 그럼 그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제 더하기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더하기를 정의하면 똑같이 작동을 해요. 완전히. 잠시만요. 그게 그건 좀 제가 확인을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맞죠? 왜냐면 하나는 가완군이 아니고 하나는 가완군인 것 같아서 그거는 참 예시는 어쨌든 더하기로 연산으로 봐줄 수 있다는 거는 맞는데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혹시 그 말씀하실 때, 그 전병수 선생님 말씀하실 때 죄송한데 Z가 뭐죠? S 대신 말씀하신 건가요? Z, 그것도 좀 도약이 있었네요. 뭐냐면, 그 정수 Z만 아니고요. 이게 시클릭 한다 해가지고 Z인데 뭐냐면, 저희가 10으로 나눈 나머지들의 모임 할 때 0부터 9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 정수론 하면, 그 나머지만 보는 그런 아니, 정수론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네. Z2는 뭐냐면, 2로 나눈 나머지들. 즉, 2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밖에 없죠. 네. 그리고 Z3는 3으로 나눈 나머지들은 0, 1, 2밖에 없죠. 그런 나머지 수들은 없죠.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가 나오면 3으로 나누면 5는 나머지가 2가 되니까 그냥 5는 2랑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0, 1, 2밖에 없는 세상. 그런 거죠. 숫자가. 유한 집합이에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것도 일단 한번 써보면 또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이따가 시간 될 때, 그 다 좀 디스커션 나누고, 3차 방정식 그 좀 유도하면서 어느 정도 좀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대칭분에 감사합니다. 대해서. 네. 음, 저는 사실 그, 그러니까 아까 함수 부창현 선생님이 순열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순서쌍의 모임이라서 순열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순열로 순서쌍의 총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아니, 순서쌍의 개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순서쌍을 만드는 방식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순열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순열을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네, 예를 들어 2팩토, 어, 저 3팩토리얼이면 네, 어, 상당함수는 이제 1을 1로 보내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1,1이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수열하고 순서쌍을 이제 엮어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 화살표라는 게 사실 그냥 콤마로 봐도, 그러니까 콤마에서 첫 번째 콤마,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네. 콤마, 두 번째 칸이라 할 때, 첫 번째 칸을 저 왼쪽 S로 주고, 콤마를 저 화살표로 주고, 그리고 이제 우변의 그 칸을 저 오른쪽 S로 주면 되는 거라,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그 왼쪽 집합이 인덱스고 오른쪽이 밸류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냥 첫 번째가 1인 경우 뭐 첫 번째가 2인,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도 봐도 되고, 근데 어떤 관계든 붙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순열이라는 그 단어가 permutation인데 그 permutation 그 동사로 말하면 permute거든요. 근데 permute라는 말은 그 교환하다, 맞바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끼리 맞바꾸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 어원은 거기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노테이션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함수처럼 저렇게 다이어그램을 저렇게 보는 방식도 있지만 사이클 방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그거 말고도 좀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등학교 때 312는 뭐냐? 그러니까 312, 312. 312는 뭐냐면 1이 3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2는 1로 간 거예요. 3은 2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인덱싱과 그 밸류로 봤을 때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네, 하다는 거죠. 네. 잠시만요. 그, 그러면 1대1 대응이 아니면 순열이 아니에요? 잠깐만. 순열이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1, 12, 13이 있고,
2일 2, 2, 3 되고 3일 3이 3, 3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대칭이 아니 대칭구는 당연히 아닌데 이제 순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걸까요? 근데 순서상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 맞을 수 순열을 어떻게 쓰느냐 단어는 어떻게든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떤 뭐 작용을 하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OP3은 뭐냐면 5개 중에서 3개를 먼저 뽑아요. 5개 원소 중에서 3개를 뽑은 다음에 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라서 어차피 3개에서 3개로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만약 고등학교 때 그 OP3도 그냥 근데 어쨌든 그 고등학교 때 말하는 수년이라는 의미는 그냥 개수를 세는 거예요. 함수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진 않아요. 그 함수들의 개수가 총 몇 개냐를 보는 거죠. 맞바꿔치기 하는 경우의 수를 보는 거죠. 경우의 수.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치역이라는 거에 레인지 오브 이미지라는 게 나왔는데 예전에 아기자기 시간에서 네, 치역 공역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분기야 뭐 이런 강의를 볼 때도 이미지라는 단어가 좀 나왔었는데 이미지라고 하면 사진 뭐 어쨌든 멈춰있는 영상 이거밖에 몰랐었는데 수학에서는 이미지를 어떤 집합을 의미할 때도 쓰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것도 왜 이 단어를 여기다 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아마도 김태현 선생님께서 그 약간 이거를 정의한 의도가 네, 군이라는 구조가 나온 연유?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순열 같은 경우에도 퍼뮤테이션 얘기를 전병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교환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서 대칭군으로 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 치역을 표현할 때 이미지라는 게 나오니까, 그, 네, 이것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뭐 이름을 정하는 거는 물론 그 의미에 맞게 그냥 다 그냥 지을 뿐이고 여기서 이미지 뭐 사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상이거든요. 상이 네, 맺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점이 정의역에서 어떤 꽂히면 그 모든 꽂히는 그 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미지라고 한다. 네. 여기서는 말하는 이미지는 집합이죠. 공역 안에 있는 부분 집합 인 그 치역을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상이죠. 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치역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쵸. 그 형상 할 때 상자가 네, 맞습니다. 딱 네, 한국어에도 네,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면요. 대칭군, 어, 같은 집합의 1대1 대응 함수들의 모임이 그 대칭군을 이루는 고 이제 그들이 갖는 약간의 속성들에 대해서는 또 여쭤보면서 뭐 엄청 와닿진 않지만 이제 좀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대칭군의 가장 접할 볼 만한 실시애가 이제 근해 공식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2-2 거기 그 노트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2차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근해 공식 쭉 나오면서 이들의 이제 대칭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다이얼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안에서 어, 대칭군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사실 잘 와닿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시 1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가 뭐 x 플러스 루트 2랑 x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이거는 뭐 그냥 구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른쪽 그림만 보면은 원형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일단 얘를 그 피겨로 보여줄 때 왜 이렇게 원형으로 일단 나타내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다음 이 안에서 저희가 네, 대칭군의 그런 그 연관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그거, 그러니까 사실 좀 설명을,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라서 지금 좀 그런 좀 한 번에 하기에는 좀 자신은 없지만 그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은 하고, 네. 한번 제가 일단 뭐 써봐도 될지, 네. 그, 네. 노트를 써봐도 될까요? 아, 네, 저 당연히 네. 굉장히 존재하겠습니다. 어, 당신, 네. 네, 공유를, 그, 일단 제가 아까 실수한 게 뭐냐면 제가 말한 건 이거였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는 Z6랑 같아요. 둘 다 가완군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근데 Z2가 뭐냐면 그 0, 1 이렇게 원소를 이렇게 그냥 적을게요. 보기 좋게 좀 이해가 되게. 이거는 어 이렇게 적으면 그 네. 근데 이게 덧셈 구조를 줄 수가 있어요. 곱셈에다가. 여기서의 이 Z2에서의 덧셈 구조는 그, 잠시만요. 이거 제가 미리 썼는데, 아, 다시 한번 화면이 재공유를. 지금 좀 느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 이거를,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이거. 네. 네. 그, 네. 이렇게, 그 군이라는 것은 그 집합뿐 원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연산도 있으니까, 그러면 Z2 플러스는 어떻게 연산을 주는 거냐? 그냥 0 더하기 0은 그냥 0인 거고, 그냥 1 더하기 1은 대신 여기서 1 더하기 1은 원래 2잖아요. 근데 그게 2로 나눈 나머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다시 0이 되겠죠. 2는 2로 나누면 0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0과 1만을 원수로 갖게 되고, 덧셈도 잘 이렇게 닫혀 있죠. 네, 항등원도 잘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랬을 때 그 Z2 곱하기 Z3라는 것은 그 원소 모양이 그 A, B를 모아둔 것인데 그 A는 Z2에서 오고 B는 Z3에서 이제 정수 아니니까 이렇게 두면 여기서 이 구조에서도 덧셈을 새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2가 들어있죠. 저 안에 들어있죠. 얘를 그 1,1과 더하려고 할 때 그냥 컴포넌트 와이즈 끼리끼리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각각 거기서 정의가 잘 된 그 연산으로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될 텐데 이게 그냥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앞쪽은 2로 나눈 나머지고 뒤쪽은 3으로 나눈 나머지여서. 네. 어쨌든 제가 얘는 어쨌든 S3랑은 달라요. S3랑은 이게 안 돼요. 동형은 아니에요. 네, 이거 그래서 다르게 찾아야 되고 오늘 3차 방정식의 그 다이얼 있잖아요. 일단 그 X제곱은 1을 보면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죠. 네. 먼저 그걸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게 복소평면으로 생각해야 이게 다 해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수축이고, 이게 복소수축이면, 예를 들어서, 그 1,2는 뭐냐 했을 때, 1,2를, 1 더하기 2i라는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복소수 자체가, 복소수들의 모임이 있죠. 저희는 실수들의 모임은 수직선이라고 하죠. 실수를 다 모으면 수직선으로 이렇게 대응시킬 수가 있죠. 기하적으로는. 근데 복소수는 실수보다 더 큰 집합이죠. 복소수들을 다 모아주면 평면이 돼요. 그게 복소평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소수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점인데 그 점들을 다 모으면 평면이 된다는 거예요. 복소평면. 3,4.
네, 그러니까 3 더하기 4i는 뭐냐? 3 더하기 4i라는 복소수는 어떤 점에 대응을 하는데 그게 3,4에 대응을 한다. 모든 복소수를 다 대응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평면인 거예요. 복소수들의 모임은 평면이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그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복소수들끼리 곱하는 거 정의가 원래 잘 되잖아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그 복소수는 어쨌든 벡터로도 볼 수 있죠. 어떤 복소수가, 점은 복소수예요, 참고로. 또 다른 어떤 복소수가 있으면 이 복소수 두 개를 곱할 수가 있죠. 그 대수적으로 먼저. 근데 이 복소수를 먼저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편각 있잖아요. 그 저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울 때 처음에 편각 개념 배우잖아요. 이게 세타 1만큼 돌아가고 세타 2만큼 돌아가고 각각의 반지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반지름, 아까 R1, R2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복소수는 분명히 그 R1 코사인 세타 1, R1 코사인 세타 1이 될 거예요. 그 저희가 그 사인 코사인 그 정의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소수로는 당연히 그 뒤쪽에다가 i 붙여서 더해주면 되겠죠. R1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i를 먼저 R1 사인 세타 1에 그 i가 이렇게 붙여진 복소수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저희가 이거는 잠깐 팩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라는 이 오일러인지 식인지 어쨌든 이름이 있는데 이게 오일러 공식일 네, 거예요. 오일러 공식이 있는데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 거죠. 즉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죠.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얘 자체가 복소수니까 얘가 원래 코사인 더하기 i 사인 세타인데 얘 자체를 이렇게 두자는 거예요. 네, 이 i 세타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면 복소수 두 개를 곱하면 어떤 새로운 복소수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이 새로운 복소수는 다시 점이잖아요. 그 점이 찍히는데 그 점이 뭐냐면 각도 두 개를 더하게 돼요. 세타 1과 세타 2를 더하고 반지름은 곱해지는 형태로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기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소수 두 개를 더한다? 그럼 벡터 두 개를 더하는 건데, 그거는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그 대각선 쪽에 찍히게 돼요. 그 평행사변형의 반대쪽 대각선에. 네. 그런 기하적인 상황이 일단 필요하고, 그러면 이 x제곱은 1은 그 복소 평면에서 1,0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복소수예요.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0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0i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봐야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돌아간다 이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얘 근을 보면 저희가 고등학교 때 오메가라고 하면서 그 이거의 한 허근 하면서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 트리키한 거는 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 건데 이 오메가가 뭔지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소수 관점에서는 오메가가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인지 또는 왜냐면 근이 두 개잖아요. 2차식의 근이 두 개잖아요. 이거인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사실 제곱근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곧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냐 했을 때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얘는 수로는 이렇게 생겼죠. 앞쪽은. 그러니까 이거 점을 찍으면 그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이니까 한 이쯤 찍힐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원점과의 거리를 재보면 1이 나오거든요. 이게 1이 나오고 그리고 이 각도를 재보면 이게 120도가 나와요. 네, 120도.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근은 그 얘랑 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에 찍히게 되는데 이거는 정확히 240도 돌아간 위치에 있게 돼요. 네. 그래서 그 x 세제곱은 1의 세 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는 1,0에 있고 1이죠. 왜냐면 x는 네. 이게 세 개가 근이 되는데 또는 얘를 오메가 바로 볼 수 있고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은 엑ሰር사이즈였죠. 이런 게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오메가 분의 1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메가가 하나가 여기 120도짜리를 오메가라고 할게요. 참고로 오메가를 240도짜리를 오메가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오메가 제곱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오메가 제곱은 뭐냐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를 한 거예요. 즉 복소수 두 개를 곱한 거죠. 복소수 두 개를 곱한 것은 반지름끼리는 곱해지고 각도끼리는 더해져요. 근데 반지름은 1이기 때문에 결국 이 원 안에서 돌게 돼요. 코사인, 컴마 사인. 네. 그래서 그 오메가는 이 120도짜리였는데 오메가 제곱은 120도를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왜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라서 120도를 그러니까 각도를 더해 주는 거예요. 오메가의 각도랑 두 번째 오메가의 각도를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위치에 있게 돼요. 정말로 회전시켜 주는 거죠. 각도를.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점이 바로 x 세제곱은 1의 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는 i도 새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x 4제곱은 1은 90도씩 회전을 해요. 90도 회전해서 근이 하나는 1이 있고 하나는 i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i가 있어서 이게 i를 곱하는 행위는 90도씩 돌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i가 하나 있고 i 제곱은 90도를 두 번 돌린다는 거고 i 세제곱은 90도를 세 번 그리고 i 네 번은 90도를 네 번 해서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가 근이 되어주는 거죠. 왜 근이 되냐면 i를 4제곱하면 1이 되고 i 제곱을 4제곱하면 얘도 근이 되죠. 왜냐하면 180도짜리를 4번 돌린다는 거예요. 그 4제곱을 하겠다는 것은 그 어떤 x라는 수를 4번 돌린다는 거예요. 그 물론 반지름은 변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반지름도 안 변하죠. 반지름이 1이죠. 그래서 그냥 돌리는 거에 해당돼요. 그래서 4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짜리를 4번 돌리면 다시 1이 되죠. 네, 0도에 위치하게 되죠. 270도를 4번 돌려도 다시 돌아오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그 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회전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3차식의 근해 공식의 유도는 이 뭐랄까요? 이 120도랑 더 잘 어울리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도랑 어울리는 수는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 리니얼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근이. 그래서 일반적인 근을 먼저 유도해보고 원래 i로 적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 인수분해를 복소수 범위까지 모두 다 인수분해 할 수가 있는데 그게 i 관점으로 보면 근데 i는 뭐랑 어울리냐면 90도 관점이랑 어울려요. 즉 4차식의 근해 공식 할 때는 i로 쓰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3차식에서는 오메가를 하나의 베이시스로 원소로 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예쁘게 적혀요, 정말로. 그러면 이게 관찰이 잘 돼요. 이게 회전시켜가지고 붙이는 거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실까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바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3차식의 근해 공식을 바로 유도해 볼게요.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저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저 관점대로 다시 재해석을 해주면 보인다는 거예요. 우선, 근데 이건 생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네, 이게 있는데, 어, 참고로, 저희는 근해 공식을 유도하겠다는 뜻은 이런 게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근을 A, B, C, D로 그 사칙연산과 제곱근, 거듭 제곱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A는 나눠줄 수 있죠, 언제나.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유도하는 것 대신에 이거를 유도한다고 해도 완전히 등가죠. 그래서 이걸 대신 유도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A, B, C라고 해서 얘를 유도해도 되겠죠. 두 번째 식을 유도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 더 간단하게 그 항상 이전 차수를 없앨 수가 있어요.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평행 이동을 해주면 돼요. 그 x를 잠시만요. 3, 2,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3A, 2A분의 B니까, 3A.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저희는 이걸 유도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얘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 X 대신에 X 마이너스 3분의 A를 대입하면 돼요. 네. 이거를 대입해서, 뭐 평행 이동한다는 뜻이긴 한데, 이걸 대입해서 실제로 다 전개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차항이 완전히 날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2차식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저희 완전 제곱할 수 있죠. 근데 완전 제곱하면 이렇게 뜨죠. 근데 그러니까 x 대신에 만약에 x-2분의 a만큼 즉 오른쪽으로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면 2차항이 완전히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1차항이 완전히 날아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x-2분의 a를 대입한다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가 완전히 날아가면서 1차항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3차식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 전개해보면, 그러니까 이만큼을 x에다가 대입하면 이 2차항이 완전히 날아가면서 결국은 어, x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꼴만 증명하면 돼요. 이게 근의 공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창을 어떻게 살리냐? 다시 거꾸로 돌려주면 돼요. 이 3분의 a만큼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시켰던 것을 다시 왼쪽으로 되돌려주고 그 a를 다시 이렇게 해주면 일반적인 그 근의 공식이 유도가 될 거예요. 결국 얘가 목적인데 얘를 위해서 아까 그 3차식의 그 인수분해 공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긁어올게요. 네. 여기서 뭘 할 거냐면, C를 X라고 해볼게요. C 자리 대신에 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3차식이 뜰 거예요. 왼쪽은 3차식일 거예요. 그 3차식이 인수분해 된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면,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써줄게요.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3AB X 더하기 상수항을 하나로 묶어줄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네. 이렇게 되고, 그 우변은 그 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차 항은 네, x제곱이고 1차 항을 잘 보면 c가 있는 곳을 잘 보면 돼요. 여기 c가 있는 곳을 잘 보면 네, 거기서 묶어내요. 그 같은 1차 항. 동류항끼리 같이 묶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항이니까 그 묶어서 써줄게요. 네,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2차식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네,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복소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는 언제나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I 관점이 아니라 90도 회전 관점이 아니라 오메가 관점으로 쓰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예쁘게. 뭐냐면, 먼저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인수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시 전개해 보면 저희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사실과 그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이 사실을 쓰면 이걸 전개하면 왼쪽이 돼요. 그래서 잠깐 한번 전개해 보면 A 제곱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AB 오메가 제곱 더하기 BA 오메가 4제곱 더하기 B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되면서 그, 오메가 4제곱은 그냥 오메가, 잠시만요. 네, 네, 이거 맞죠? 네, 이거 맞고, 그 오메가 세제곱은 1이죠. 1이고, 예, 그래서 1이고, 그러면 이 가운데에 있는 항은 AB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뒤쪽 2차 항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겠다 하면 i로 그냥 강제로 인수분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2차식을. 근데 여기서 오메가 관점으로 봐주자는 거예요. 네. 여기서 네, 뒤에 있는 이 상수 파트를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곱해서는 그 상수가 되는 거고, 이 둘을 더하면 정확히 가운데 항이 나와요. 즉,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거 한번, 나오는지 한번 더해보면, 이거 한번 더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각각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정확히 가운데 그 항이 떠요. 그래서 그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2차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좀 깔끔하게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이 식을 인수분해하고 있었죠. 그 위에 거. 그래서 다시 써보면 그 x 더하기 a 더하기 b 하나의 항이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이 근이죠. 아, 이 각각이 인수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a 오메가 더하기 b 오메가 제곱 그리고 x 더하기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은 그래 x의 근은 마이너스만 취해주면 되죠. 이게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근이 되어줄 거예요. 세 개의 근을 찾은 거죠. 그리고 오메가는 그 2분의 마이너스 오메가는 120도짜리라고 할게요. 240도짜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다 유도가 돼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면 근해 공식이 정확히 그 적어낼 수가 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 그 A에 대해서 1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120도를 돌린 거죠. 계속 돌리고 있죠. A가 뭔지 모르겠는데 A를 가지고 뭔가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근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를 취한 건데 두 번째, 세 번째 근을 이 첫 번째 근으로부터 다 돌리기만 해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직관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뭐냐면 적당한 두 수를 잘 찾아요. 원래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2차 항이 없기 때문에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두 개를 예쁘게 잘 찾은 다음에 이 하나를 돌려요. 120도만큼 돌려요. 이 두 번째 거는 좀 다르게 돌려요. 좀 240도로 돌려요. 그러면 그 조합들이 있을 거예요. 그 조합들이 정확히 근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근이. 그래서 하나의 근만 잘 찾으면 그 근을 그 열심히 돌리면 다이얼을 돌리면 그리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주면 그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끈을 다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A와 B라는 이 수를 잘 찾아내야겠죠. 그런 게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3차식에서는. 네. 근데 이거를 S3로 그럼 뭐 어떻게 보는 거냐 했을 때, 음, 그, 어쨌든, 알파라는 근은, 일단 뒤에 마이너스 부호는 지울게요. 네. 그럼 이렇게 둔다면, 세 개의 근이 있는 건데, 여기서 그 S3의 구조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 하면, 그, 일단 S3의 원소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사이클 구조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얘는 항등함수예요. 이렇게 쓰면 뭐냐면,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사이클. 이걸 사이클이라고 읽는데, 이거 자체가 원소예요.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은 원래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 독립적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는 생략을 해줘요. 그래서 안 써줘도 돼요. 네. 그리고 3은 뭐냐면 1이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그리고 2는 2로 가는 그런 1대1 대응 함수고 2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는 그런 거고 또 1, 2, 3은 뭐냐면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는 그런 1대1 대응. 노테이션을 이렇게 적으면 되게 좋아요. 네. 여러모로 편한 게 있어서 원소를 이렇게 일일이 다 집합 해가지고 다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노테이션을 간략화시킬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1은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연산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32와 23을 합성한다고 해볼게요. 두 함수를. 이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통 함수를 해석하잖아요. 합성을 할 때. 그러면 얘 자체가 함수인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몇이 나올까 이거잖아요. 뭐 1을 넣으면 먼저 오른쪽 함수를 먼저 거쳐요. 뭐 1은 1로 가죠. 오른쪽 함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1이 다시 왼쪽 함수 입장에서는 3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1은 3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F라고 할게요. 이 함수를. F1은 3으로 가고, 만약 2를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첫 번째 쪽을 먼저 거쳐야 되니까 2는 3으로 가죠. 3으로 간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에서 3은 2로 가고 있죠. 즉, 처음과 끝을 보면 2는 2로 가죠. 네. 2를 대입했더니 마지막에 2가 나온 거니까요. 네. 그리고, 3을 대입할게요. 3을 대입하면 3은 2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는 1로 가는 거 보이시죠? 네. 결과적으로 3은 1로 가죠. 네. 그래서 뭐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두 개를 합성을 해도 다시 얘는 1이 3으로 갔고 3은 1로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1, 3이죠. 사이클 노테이션으로 적는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닫혀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확인이에요. 이거 증명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왜냐면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대응끼리 합성해도 다시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6개의 원소가 S3의 원소인데 이것에 부분군이 있죠. 어떤 군이 있으면 부분군이 있어요. 그 뭐냐면 부분집합인데 군 구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어, 그 A3, S3의 이것 중에서 A3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 이걸 먼저 해놓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이게 뭐냐면, 얘랑, 얘랑, 이거 있죠. 이 세 개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 거는 다시 군이 돼요. 어, 네. 그래서 얘네 세 개만 다시 모아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군을 확인해 본 적은 없어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빠르게. 그러면 그, 132랑 132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죠. 그래서 1은 3으로 가고 3은 2로 가는데 2는 1로 가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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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틀린 거죠, 제가. 132, 123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합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자기 싶어서 자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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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 안에 결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 부분 집합이 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은 3으로 갔다가 3은 2로 가죠. 아, 그러면 3, 2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2는 2가 어디로 갈지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2는 1로 갔다가 1은 3으로 가죠. 그러니까 1, 2, 3이죠. 즉 자기 자신 하면 사실 이게 132가 뭐냐면 240도 회전인 거 보이시나요? 240도 회전을 두 번 시킨 거예요. 480도니까 결국 회전만 모아준 거예요. 사실상 저 집합은 회전만 모아준 거예요. 1, 2, 3은 뭐냐면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간다는 것은 120도만큼만 회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네. 옆에 있는 걸로 바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 2, 3이라고 하면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가니까 120도 회전이죠. 네. 그리고 1, 3, 2는 240도 회전이에요. 왜냐하면 1이 3으로 가고 3이 2로 가고 2는 1로 가니까요. 240도. 그러니까 저거를 노테이션으로 적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저게 뭐냐면 A3인데 이 A3가 그 부분군인데 부분 집합이면서 군이 되는 건 확인한 거고 얘가 뭐냐면 노멀 서브 그룹이에요. 노멀 서브 그룹이 좀 어려운 건데 뭐냐면 이 A3 자체가 원소가 3개잖아요. 근데 얘 자체를
원소를 취급해서 다시 바,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바라보면 원소가 두 개짜리인 그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 Z2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거는 좀, 어,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부분군 구조를 갖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는 건데, 여기서 뭐냐면, 어, 얘네들은 그, 근들을 옮겨주는 거예요, 참고로.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여기서 작용을 할게요. 저 S3의 원소들이 근에다가 작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 그, 얘는 뭐냐면, 1, 3, 2가 작용을 하면 1은 1로 가주는 거예요. 1은 3으로 가주는 거예요. 1이 감마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은 2로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건 뭐냐면 근이 알파 대신에 감마로 알파가 있는 자리에 감마를 대입하고 베타가 있는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고 감마가 있는 자리에 베타를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근 자체가 알파, 베타, 감마였으면 네, 원래 이거잖아요. 근의 공식 썼다고 하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이 세 개라면 저렇게 적힐 텐데 여기서 보다시피 알파와 알파 대신에 베타를 쓰고 베타 대신에 알파를 써도 처음과 끝이 안 변하죠. 이건 그래야 돼요. 근끼리는 자리를 교환을 해도 바뀌지가 않아야 돼요. 네. 어떤 S3의 어떤 원소를 가지고 와도, 그리고 어떻게 바꾸든, 알파를 고정시키고, 베타, 감마를 바꾸든, 어떻게 바꾸든, 이 전체 방정식은 안 바뀔 거예요. 이 전체 방정식은. 네. 그리고 이거를 전개했을 때는,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있는데, 이 개수들도 당연히 안 바뀔 거예요. 왜냐면 전체 방정식이 안 바뀐다는 거니까, 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도, 안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식들 자체가 완전히 좀 대칭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그러니까 근이 존재하는 경우는 다순환군이라서 다이얼처럼 표시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근데 오차식도 사실 5개 근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전개해보면 그 개수들이 뜨잖아요. 근데 그 아, 개수들이 네. 정확히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보다시피 알파, 베타, 그러니까 S5 안에 있는 아무 원소를 데리고 와서 작용을 해도 근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개수들이 안 바뀌죠, 절대. 왜냐면 대칭이라서 그래요. 이거를 대칭식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기본 대칭식. 네. 그래서 그 근의 공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이 개수들로 나타낸다는 것인데, 이 개수들의 사칙연산으로 나타낸다는 것인데, 얘네들, 애초에 이 개수들 자체가 대칭식이었기 때문에, 대칭식들끼리는, 다시 사칙연산을 해도 다시 대칭이에요. 대칭이 안 깨져. 그러니까 알파, 베타 막 바꿔도 다시 네, 그쵸.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2차식에서 봤던 그 루트 b제곱 빼기 4ac 얘는 뭐냐? 얘는 정확히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베타 빼기 알파는 대칭이 아니죠. 알파와 베타 자리를 바꾸는 순간 식이 변해버리잖아요. 네. 근데 얘를 제곱하는 순간 알파와 베타 자리 바꿔도 문제가 안 생기죠. 네. 그러면 얘는 문제가 안 생기니까 얘는 대칭식이에요. 얘는 알파와 베타 자리 바꿔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면 얘 근을 하나를 데려와요. 그게 절대값 b-알파죠. 네. 그래서 이 근이 아무거나 하나를 데려와요. 베타 빼기 알파를 데려오든 알파 빼기 베타를 데려오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한 근을 데려와요. 음수를 데려와도 되고 양수를 데려와도 상관없어요. 그거랑 그거랑 그러면 플러스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다시피 얘도 대칭이고 마이너스죠. 참고로. 마이너스 B니까요. 원래 B는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얘도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들로만 이게 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뭐 4차식, 3차식 같이 볼 때 할 수 있는데, 그 3차식의 경우는 그, 이게 있어요. 아까 이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풀마 루트 3 i였나? 그게, 네,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근이 이거고, 하나가, 어, 하나가 이, 이렇게 쓸 수 있고, 하나는 이렇게 쓸 수, 원래 이거 알파 자리가 없었어요, 참고로. 그 2차식을 소거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저게 있어서, 이게 세 개인데, 이게 T,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 이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자리 바꾸면 뭔가 다 바뀌거든요.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알파, 베타, 감마를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식은 문제가 생겨요. 일단 근데 얘를 세제곱하면 문제가 사라져요. 얘를 세제곱하면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오메가를 세제곱하든 오메가 제곱을 세제곱하든 오메가 세제곱을 세제곱하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문제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베타 대신에 감마로 바꾸고 감마 대신에 베타로 바꾸면 그때는 이 t 세제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v 세제곱으로 바뀌죠. 네. 그리고 v 세제곱은 t 세제곱으로 바뀌죠. 네. 만약 베타와 감마 자리를 바꿔보면.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변이 아닌데 그 불변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더해주면 불변이 얘 자체는 불변이거든요. 음, 베타와 감마를 자리를 바꿔줘도 이 v 세제곱 더하기 t 세제곱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v 세제곱, t 세제곱도 안 바뀌죠. 곱한 것도. 그러니까 더한 거랑 곱한 건 안 바뀌죠. 근데 홀로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죠. 얘가 바뀌죠. 근데 얘네들로 근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거는 도약이 있었습니다. 네, 저 중간에 사실 좀 이해가 네. 안 가서, 이게 그 알파 베타,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사실 어떻게 나오는 건지가 아, 솔직히 조금 네, 전 잘 네, 모르겠는 게, 일단 T하고 UTV 이쪽은 약간 고차수 얘기 같고요. 네. 네네. 이것만 그러면 하면 B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요. C는 네. 알파 베타잖아요. 근데 이 B제곱 빼기 4C를 하면 이게 그 B제곱 빼기 AC잖아요. 여기 1로 어, 뒀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네네. B는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고, 빼기 저거를 하면 4AB를 하면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 알파 베타 빼기 4 알파 베타가 되면서 얘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B제곱 빼기 4AC가 정확히 뭐였냐면 그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이었다는 거예요. 두 근의 차의 제곱이었다는 거예요. 아, 네. 저희가 말한 그 판별식이요. 네네. 네. 근데 그 루트를 씌운다는 것은 그 아무 근을 데려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근데 그 앞에, 루트 앞에 있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래서 그 근의 구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하나는 더하기로 붙이고 하나는 빼기로 붙이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근을 형성할 수가 있고, 3차식에서는 그, 네, 베타 빼기, 네. 근데 같은 약간 방식으로 잠시만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아까 보여주신 그게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순환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3차식에서는? 네, 3차식에서는 그 세제곱, 그 제곱을 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 자리를 바꿔도 안 변했던 거예요. 베타 빼기 알파는 원래 바뀌는데 알파 베타 자리를 바꾸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t라는 게 이렇게 보면 세제곱하기 전에를 보면 얘는 언제나 바뀌는데 세제곱을 하면 바뀌긴 하거든요. 그 어떤 S3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바뀌고 어떤 건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경우가 바로 베타와 감마를 바꾸는 경우죠. 근데 저게 반대편 근에 있거든요. 근데 얘를 세제곱을 하는 순간,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붙이는 순간, 이게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V가 T가 될 거고, T가 V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바뀌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바로 노멀 서브 구조가 있는 거예요. 네. 중간중간 좀 도약은 많았습니다. 근데 일단 최초로 3차식의 근해 공식을 유도는 했죠.
그 인수분해 그걸 통해서. 근데 그걸 i로 적은 게 아니라 오메가의 언어로 적었을 때 좀 예쁘게 떴죠. a 더하기 p, a 오메가 제곱, b 오메가, 그리고 a 오메가 더하기 b 오메가 제곱. 네,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근의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는 약간 S3의 구조를 가지고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근이 바뀔 때, 바꿔치기를 할 때, 자리 바꿔치기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 네. 정현 선생님 혹시 중간에 지금 음성이 안 나오시나요? 아, 안 들리시나요? 방금 잠깐 아, 끊겼던 네. 것 같은데, 네, 이상하게. 네. 네, 노트 조금만 더 남겨주셔도 괜찮은데, 네, 어쨌든 네. 잘 제 노트가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저분해서 좀 제가 보기에 좀 불편해서 아닙니다. 껐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김태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회전 다이얼이라는 게 순환 구조라고 해도 그 대칭성 겸 순환 구조. 약간 그런 거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다이얼로 표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메가로 설명하시는 데서는 사실 그, 네, 각속도, 네, 각속도 표시할 때 오메가 표시하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 원형으로 디비전을 원형으로 이렇게 부분 나누는 게 약간, 오메가로 표현하면 약간 그거랑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래도 완벽하게 사실 이해한 것 같진 않은데, 그, 3차식, 3차 근해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 저 그 전병 선생님 노트 한번 나중에 쉐어 가능하신가요? 올려줄 수 있나요? 네. 제가 좀 깔끔한 거를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한 거를 좀 그대로 한 건데, 이거 좀 지저분해서, 네, 좀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안 한 거는 뭐냐면, 그 구조를 좀 정확히 보여주지 않은 건데 뭐냐면, S 세제곱 더하기 T세제곱. T세제곱 곱하기 V 세제곱. 그거를 붙여놔야 A3는 뭔가 바꿔주는 건데, 그게 안 변해요, 그러면. 근을 아무리 바꿔치기 해도 그 자체가 안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V와 T를 근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든 근을 다 다이얼해가지고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스코드에 네.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 그 혹시 그 세제곱이 돼서 그러니까 분이 대칭이 된 방정식이 대칭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와닿는데 혹시 그게 왜 5차 이상부터 되면은 어느 부분이 깨지는지 어떻게 어디서 그게 도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 방법을? 제가 화면이 멈춰서 제가 끈 네, 거고, 네, 네, 일단 4차식을 확인해 보면, 네, 4차식, S4는 24개잖아요. 네네. 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수많은 가지수가 있죠. 알파, 베타만 바꿔치기, 감마, W만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부분 집합을 잘 골라내서 노말이 되게끔 골라내줘야 돼요. 근데 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4차식은 좀 근의 공식은 유도는 해봤는데 그거를 노멀 서브 그룹으로는 확인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되게 적을 게 되게 많아요. 다 일일이 24가지를 다 확인하면서 저는 했거든요. S3 같은 경우는. 그걸 똑같이 해보면 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S4까지는 무슨 느낌이냐면 노멀 서브 그룹을 통해서 코션트를 해가지고 그 개수가 있잖아요. 그 집합의 개수. 그 단계마다 개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4차식을 풀고 싶은데, 그러면 근이 4개인데, 방정식이 만약에 4개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건 조금 무리죠. 음,
딱 4개가 나오거나 그 정도여야 되는데 이게 식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식의 경우는 언제나 그 A5, 아니, A5가, 그러니까 S5가 120이거든요. 5팩토리얼이라서. A5는 그러니까 AN부터는, N이 5 이상부터는 AN은 단순군이에요. 심플 그룹이에요. 언제나. 더 이상 이게 안 나눠져요. 그러니까 더 잘게 잘게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60까지나 되잖아요, 무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저는 이걸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식이 6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차 방정식을 푸는데 식이 60개의 방정식을 풀어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된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줄여야 되거든요, 오히려. 오차식을 풀기 위해서는 식이 더 적어야 돼요. 5보다는 더 적어야 돼요. 4차식을 풀거나 3차식을 풀거나 2차식을 풀도록 해줘야 되는데, 5를 어쨌든 쪼개야 되는데, 이게 안 쪼개지고 더 항상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어, 네. 그러니까 붙였잖아요. S 세제곱과 T 세제곱이 서로 이렇게 막 바꿔치기가 되니까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붙이는 방식 하면 2차식이 뜨거든요. 왜냐면 S 세제곱 더하기 T 세제곱과 S 세제곱 곱하기 T 세제곱을 본다는 것은 2차 항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본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5차식은 그렇게 좀 예쁘게 좀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뭔가 좀 꼬이고 만들 수는 있는데 식이 훨씬 더 많이 떠요. 방정식이.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 식이 더 많다는 게, 그러니까, 그 4차까지는 쪼개지지 않는 식이라고 하셨는데, 그 쪼개지지 않는이라는 게 사실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게 단위라고 생각하면 4개까지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쪼개지라고 24개랑, 저는 네.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게 각각 단계마다 그 노멀 서브 그룹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자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 G3이라고 해볼게요. G3 쪼갰더니 G3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 3차식을 푸는 문제가 돼버려요. 근 3개로 네, 네. 풀 수가 있게 돼요. 음, 근데 이 아래 단계에서는 또 2차식과 3차식을 풀 수 있게 돼요. 쪼개지거든요, 잘. 그래서 2차식 문제를 풀고 3차식 문제를 풀고 이렇게 쪼개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5차식에서는 그렇게 쪼개서 풀 수가 없어요. 일단 S5에서 A5까지 내리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까진 괜찮은데 거기서 또 어떻게 쪼개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방정식을 쪼개서 그러니까 쪼개서 푼다는 게 뭐냐면 치환해서 푼다는 거예요. 치환했을 때 그게 3차식으로 저희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을 할 때 그 X 제곱을 A로 치환하면 2차식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환해서 더 낮은 차수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사실, 식이 적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근이 5개면 식이 5개여야 되는데, 식이 적어서 근사값을 찾는 그러니까 수치적 뉴머리컬 메서 수치적 수치 해석을 써서 기법을 쓴다고 약간 쓰잖아요. 보통 뭐 CS라던가 로보틱스도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뭐 AI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그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네네.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근의 네, 개수랑 그 식의 개수가 어느 정도 잘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거는 제가 너무 많아. 해보지 않아서 제가 좀 네, 제가 잘못된 말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오히려 반대일 수 있거든요. 그 미지수를 설정하다가 사실 S3, T3는 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근을 구하기 네, 위한 중간 다리잖아요. 예,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가 S, T, V 이 개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식은 부족한데. 네, 그래서 안 풀린다. 이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확인을 제가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확인을 전에 노력하려다가, 일단 120개까지를 사이클 그 원소로 다 적어냈거든요. 120개를. 잘 나눠가지고, 사이클 네. 개수를. 근데 이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거대해서.
거대해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네. 팩트를 이용하려고 A5까지는 어떻게 모아줘가지고 했는데 이제 음, A5를 쪼갤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팩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긴 해요. 심플이다. A5는 심플이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를 조금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증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A5가, 심플 그룹이라는 거를 좀 나이브한 선에서. 근데 그거 하다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거 한 1년도 넘었거든요. 예전에. 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차식에서 먼저.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 24개에서 120개로 갑자기 뭔가 네네. 느낌이 확 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음, 확 띄잖아요. 음, 뭔가 그래서 그런가 약간 살짝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는데, 네, 음. 그래도 그 설명해 주셔서 조금씩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24개에서 제가, 120개로 갑자기 네, 확 뛰니까 정말, 네, 제가 노트 잠깐 예전에 실험했던 거 보여드리자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개수를 하고 나서, 네. 이거 S5를 다 적어야 돼요. S5를 다 적어야 되는데, 이게 분류를 한 거예요. 이게 20개 나오고, 이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어, 근데 이걸 네. 하고 나서도 A30까지는 줄일 수 있는데, 이제 그 A5를 어떻게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관찰을 했고, 뭔가 보였으면, 뭔가 확 느껴졌을 텐데, 그 약간 테크닉이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해봐야 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일단 S4부터, 일단 4차식부터 잘 해봐야겠죠, 일단은. 4차식이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3차식이 훨씬 더 잘 보일 이해가 될 거예요. 3차식 3차씩만 했어도 좀 보이거든요. 아, 느낌이 조금 왔어요. 근데 그 느낌으로 4차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4차식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좀 더 잘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20%도 이해 못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큰 숲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 코멘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이미 다 한 번씩 감상을 돌아가면서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코멘트가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